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저는 부산에 왔는데요. 바로 볼보의 차세대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인 EX30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사실 한 65km 정도 타본 상태이고요. 사실 EX30 같은 경우는 2년 전쯤에 발표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내외장 디자인도 막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외는 이미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잘 팔린대요. 국내는 인증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튼 2025년 상반기에 드디어 EX30이 한국에서도 이제 출시가 돼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EX30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기본 트림인 코어와 제가 타본 이 울트라가 최고 트림이에요. 그래서 두 차량 간의 가격 차이는 42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옵션 상에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최고 트림인 울트라를 타서 그런지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격 같은 경우는 코어는 4,755만 원, 제가 여태까지 타봤었던 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5,183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조금 100% 구간, 이제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최대 5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국산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또 여기서 주행 가는 거리도 440km로 넘어야지 100%로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볼보의 EX30 같은 경우는 66kW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351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40km가 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은 530만 원을 다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기본 트림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4천만 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 춥기 때문에 차량부터 빨리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제가 65km 정도 타본 이 EX30입니다. EX30의 외장 컬러는 총 4가지입니다. 클라우드 블루, 크리스탈 화이트, 오닉스 블랙, 베이퍼 그레이, 총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EX30의 키 컬러라고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화이트 바디에서 아주 약간 파란색이 한 방울 물든 컬러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튀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소형 SUV이긴 하지만 파팅 라인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적게 들어가서 그런지 차급보다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볼보의 패밀리 룩인 토르의 망치 헤드라이트와 함께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순수 전기차 라인업은 이렇게 픽셀 라인을 넣어놓아서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상위 버전인 EX90도 출시가 되었는데, EX90 같은 경우는 여기 모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라이트가 싹 안쪽으로 펼쳐지면서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패턴인데, EX3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그런 기믹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범퍼라든지 안쪽에 이런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나름 공력적인 계산이 잘 되어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렁크도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보닛이 이렇게 가스 리프터가 들어가면서 클램쉘 후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EX30은 프렁크가 있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7리터 정도의 작은 적재 공간이 있는데, 다만 공간 자체가 크진 않아서 별도의 적재물을 따로 보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NCM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기차 제조사가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하는데요. EX30 같은 경우는 지리자동차 자회사인 브램트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NCM 3원계 배터리긴 하지만 SK온이라든지 LG엔솔 같은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뭔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후드 쪽에 보면은 보통 이쪽에 흡차음제를 많이 적용을 시켜 놓거든요. 근데 EX30은 아무래도 엔트리급이라서 그런지 이 보닛 후드 쪽에 별도의 흡차음제를 따로 마련을 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엔진룸 자체에서 오는 소음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흡차음제 하나 정도는 넣어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엔트리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스 리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시액 정도는 셀프로 아주 편안하게 보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측면부로 보면은 지금 이 차량은 울트라 트림이기 때문에 휠이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트림인 코어를 선택하시면은 18인치가 들어가고요. 일단 공력을 생각한 휠이라서 그런지 안쪽에 캘리퍼나 디스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막혀있는 느낌이 들죠. 타이어 스펙은 245에 45가 들어가 있고요. 또 SUV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차음 면에 있어서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EX30의 제어는 전장은 4235mm, 전폭은 1840mm, 전고는 1550mm, 휠베이스는 2650mm를 가지고 있고요. 기아의 EB3보다 살짝 작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파팅 라인이라든지 캐릭터 라인들이 좀 완만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실제 제원보다는 조금 더 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구는 이렇게 후방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대 153kW 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28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DC 콤보 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EX30의 후면부인데요. 제가 임시로 이렇게 비상등을 켜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상등은 이렇게 중앙부에 들어오고요. 이게 리어램프도 굉장히 독특한 기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도 불이 들어오는데 위쪽에도 같이 들어옵니다. EX30의 레터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렇게 볼보 레터링 위쪽에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용량은 총 318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백팩을 넣어놨거든요. 요랬을 때 20인치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는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뭔가 트렁크 용량은 동급보다는 살짝 소폭 좁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좌우측에 약간의 이렇게 홈이 파여진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넓은 이런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잡템 같은 거는 보관하기 좋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EX30은 2년 전쯤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은 이쯤에서 보도록 하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사실 추워서 들어갔어요. 너무 춥네요. 부산인데 너무 추워.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의 실내 컬러는 미스트 컬러라고 해요. 총 인테리어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브리즈, 미스트, 인디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디고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차콜 컬러 느낌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브리즈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짙은 회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이 미스트 같은 경우는 가장 밝은 시트색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EX30의 실내 소재는 비건 가죽과 함께 리사이클링된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트만 만져봐도 이게 패브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패브릭이 또 아닙니다. 뭔가 한 차례 가공이 된 것 같은 그런 패브릭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스웨덴 국기도 이렇게 시트 쪽에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재 EX30의 운전석을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가 없어요. 안쪽에 뭐 클러스터도 없고 뭐 기어 레버도 없고 그냥 디스플레이가 엄청 큰 게 박혀 있는 거 말고는 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인테리어 느낌과 굉장히 흡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과 클러스터 등등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내가 세팅한 기어라든지 그냥 웬갖 것들은 다 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했을 때에는 제일 위쪽에 내가 파킹을 했는지 뭐 드라이브를 놨는지 후진을 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배터리와 주행 가는 거리도 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64km 정도 운행을 해서 그런지 배터리는 54%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19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EX30의 주행 거리는 351km로 인증을 받았어요. 일단 볼보의 차세대 UI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이콘부터 해서 배치가 싹 다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2.0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공조 시스템들도 같이 이 터치 패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의 매뉴얼이라든지 모드 이런 것들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보통의 차량들은 이 도어 트림에서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도어 트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어 열고 닫는 거 요 레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는 여기 인터페이스 쪽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흡사 테슬라의 느낌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죠.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도 보통의 글로브 박스는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이렇게 버튼, 인포테인먼트 버튼을 눌러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글로브 박스가 이 센터 쪽에 있는 거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센터 쪽에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닫을 때는 다시 이렇게 닫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글로브 박스를 열었을 때 다시 보세요. 컵홀더랑 뭔가 부딪힐 것 같죠? 이 컵홀더도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안 쓸 때는 이렇게 넣어 놓으면 돼요.
이런 것들도 뭔가 공간적인 요소 면에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뭐랄까 좀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사용 용도에 있어서 이렇게 닫고 다시 여는 것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쪽에 있어요.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윈도우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뒷유리 있잖아요. 2열 유리. 요거는 이제 리어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리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리어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뒤쪽 유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 쪽에서 혼합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대충 터치하면 안 되고 제대로 꾹 터치를 해야지 먹혀요. 이외에도 볼보 차량들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도 색깔을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EX30은 이렇게 분위기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산림욕을 하면은 초록 색깔 느낌이 나고요. 다도해 요거를 하면은 뭔가 약간 윤슬, 바닷물에 비치는 윤슬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여름은 쨍쨍한 햇빛, 태양빛을 가리키고 있고요. 북유럽의 황혼 컬러래요. 요거는 뭔가 선셋 컬러 같죠? 제가 여기 비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극황. 뭐랄까 약간 추운 아이슬란드의 얼음? 오로라? 그런 느낌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같이 맞춰서 사용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차량 상태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고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OTA 업데이트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들어가면은 주행, 컨트롤, 사운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을 들어가게 되면은 파일럿 어시스트, 전방 차량 시간 간격,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감도도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드라이빙 세팅 값을 많이 조절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OTT 서비스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차 중에 안전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비상등 버튼이 있거든요. 저는 비상등도 여기서만 사용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 위쪽에 룸램프 쪽에 보시면 위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상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뭔가 테슬라 차량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차량들도 다른 기능들이 다 인포테인먼트에 다 때려 박아져 있고 이제 비상등만 이 룸램프 쪽에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배치나 사용성 등등이 테슬라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상당히 흡사해요. 그리고 기어 방식 같은 경우도 이 센터 쪽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칼럼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파킹을 누르게 되면은 주차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은 드라이빙, 후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을 하게 되면은 이 울트라 트림 기반으로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벤트의 세팅들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뭔가 이게 패브릭인 줄 알았더니 또 패브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향 조절할 수가 있고 안쪽에는 또 약간의 크리스탈 같은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재들이 자동차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신선한 소재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 이렇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신재생 그런 소재들이 적용이 많이 되어 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유니크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에 가깝달까요? 그리고 신기한 게 디지털 키도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만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이글로시로 덮여져 있어갖고 이렇게 지문이라든지 오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버튼도 뭐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자동차 키 치고는 뭐 별도의 그런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도 뭔가 이게 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열 수는 없고 이게 컵홀더가 다예요. 이게 답니다. 뭔가 기능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센터 아래쪽에 이렇게 컵홀더를 넣어놓게 되면은 굉장히 광활한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무선 충전은 이 앞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재질이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닌 뭔가 신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에 루프를 보면은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햇빛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이 선스크린이라고 이제 천을 좀 닫고 싶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게 옵션을 안 달았냐고? 아니요. 그냥 원래 없어요. 그냥 이체로 다녀야 됩니다. 물론 글라스가 틴팅 글라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햇빛을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완벽히 막아준다라는 느낌까진 들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테슬라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선스크린이 이제 뭐 알리라든지 뭐 그런 싸제로 구매를 많이 해서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조만간 EX30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공간적인 측면은 소형급 치고는 굉장히 널널합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도 전방에 사운드바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뭔가 기능들이 다 인포테인먼트 쪽에 집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널널해요. 널널합니다. 그래서 EX30의 뒷자리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제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이제 운전석, 이제 1열 같은 경우는 제 운전 시트 포지션에 맞춰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사실 공간 자체가 엄청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레그룸이 한 뼘도 안 나오거든요. 헤드룸은 그래도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한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룸은 약간은 여유로운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일단 레그룸 자체가 지금 바로 제 앞에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레그룸이 좀 부족해서 4인 가족이 탑승하기는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긴 하고 또 이제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 괜찮긴 하지만 중학생 이상이다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5인승 차량이고요. 2열 옵션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라이트, 이거 터치인데? 터치가 왜 안 되지? 눌러야 됩니다. 터치인 줄 알았더니 버튼 형식이었어요.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암레스트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윈도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유니크하고 독창적이긴 한데 막상 좀 사용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윈도우를 굳이 여기서,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는 좌우 쪽에 하나씩 있고요. 뭔가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트레이가 있어요. 갑자기 트레이가 있네요. 이거 뭐지? 슬라이딩 방식은 아니네요 또. 아무튼 이런 별도의 트레이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륜구동 차량이긴 하지만 센터톡은 거의 안 올라와 있어요. 한 1, 2cm? 그 정도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트 백 포켓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EX30의 내외장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짠! 저는 드디어 EX30을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승회이기 때문에 약 130km 정도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의 고속 위주로 주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길을 한 시속 30, 40km 그 정도로 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주행 감각은 되게 소형답지 않게 편안하고 컴포트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터리 잔량은 71%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82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X30의 핸들을 잡은 지 지금 이제 한 채 5분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인포테인먼트와 모든 기능, 심지어 클러스터도 아예 없고 테슬라 브랜드처럼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 게이지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 내비게이션, 공조 시스템, 다양한 버튼들도 그냥 다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버튼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윈도우 버튼도 심지어 이 센터 쪽에 있으니까 다른 브랜드의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EX30이 가지는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비해서 겨울철에 조금 따뜻한 날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막 서울에 눈 오고 막 엄청 추웠는데 현재 온도는 영상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하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로서는 최적의 주행 조건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탈 건데요. 이렇게 딱 커브길을 틀었을 때
역시나 이 전기차만의 즉각 토크감과 함께 또 EX30 같은 경우는 동급과 비교했을 때 이 공차 중량이 다소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알루미늄 사용 빈도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많다고 해요. 아무튼 알루미늄 사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경량화가 진행이 되고 또 강성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1800kg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전기차는 뭐 배터리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보통은 2톤이 넘고 진짜 무거운 거는 막 3톤 육박하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1800kg면 거의 내연기관급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외로 방금 회전 교차로를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회전 교차로의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회전 교차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데 희한하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막 직진하는 차가 막 브레이크 안 밟고 쭉 가고 오히려 교차로에 있었던 차량은 브레이크 밟으면서 기다려주고 거꾸로입니다. 반대로예요. 교차로에 진입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튼 지금 뭐 영상 온도기 때문에 또 제가 추울까봐 내복도 입고 막 핫팩도 붙였고 약간 덥거든요. 그래서 공조 시스템은 미사용 중입니다. 공조 시스템 꺼놨어요. 자, 이제 본격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속 주행에서는 와 진짜 이 차 너무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타이어의 마찰음 정도만 들릴 정도로 외부 소음이라든지 차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차가 너무 조용한 탓일까요? 뭐랄까 이런 외부 소음 유입이 다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바로 옆에 좀 큰 트럭들 있잖아요. 큰 트럭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운드가 좀 강렬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잘 포장된 노면 상태를 가고 있는데 요랬을 땐 또 로드 노이즈가 제법 조용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아스팔트 말고 콘크리트 구간을 간 적이 있었는데 콘크리트 구간에서는 또 노면 소음이 다소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면 상황에 따라서 로드 노이즈의 편차가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울트라 최고 트림은 19인치 휠이 달립니다. 아무래도 소형급의 19인치는 약간 오버스펙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또 휠이 커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음들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 바람 소리도 제법 실내에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커브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30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총 3가지 구동 방식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기본 싱글 모터하고 지금 롱레인지 그리고 듀얼 모터 좀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을 좀 끌어올린 모델,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롱레인지 단일 트림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EX30은 EWD 후륜 구동 차량이에요. 보통 볼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EX30은 전동한 모델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후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뒷바퀴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갔을 때 컴팩트 차체가 가지는 날렵함 플러스 후륜 구동이 가지는 날렵함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코너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주변에 큰 화물차들이 많거든요. 막 덤프트럭도 있고 외부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MBH 실내 정숙도는 딱 급 다운 느낌이 들어요. 급을 상회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는 미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글라스 자체가 좀 도톰하거든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을 막아주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도어 트림을 뚫고 들어오는 소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어 실링이라든지 소재 같은 것들이 엔트리급에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아주 짧게 앰비언트 라이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터널입니다. 약간의 고가 터널.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센터를 포함해서 도어 쪽에도 은은하게 무드등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볼보 차량들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 있긴 했지만 컬러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EX30은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따지면 컬러 선택권이 많아서 좋긴 하지만 사실 타 브랜드 보면 요즘 RGB 컬러라고 해가지고 막 64가지 뭐 투톤 하면은 뭐 100 몇 가지 이렇게 조합할 수가 있다는데 이런 면에 비해서 볼보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시속 80km입니다. 이 정도의 데시벨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근데 이게 윈도우 조작부가 센터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갈 뻔했습니다. 아무튼 윈도우도 같이 내려볼게요. 80km입니다. 닫아볼게요.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뭐랄까 차음력이 막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딱 급답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노면이 막 좀 안 좋은, 현재 노면이 조금 안 좋은 도로를 가고 있거든요. 지금 또 다시 아스팔트였다가 막 콘크리트였다가 또 약간 웨이브 졌다가 방금 전엔 포트홀도 있고 깨진 데도 있고 다리 이음새도 있고 지금 약간 총체적 난국인 그런 코스를 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승차감이 요랬을 때 승차감이 B 세그먼트임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컴포트하고 안락한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차 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좀 급 차이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차를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체급은 좀 우당탕탕 거리는 다소 좀 불편한 승차감을 가진 차량들이 많은데요. EX30은 프리미엄 전동화 SUV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점이 살짝 녹아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다리 이음새라든지 요철이 다소 큰 부분들 있잖아요. 포트홀 이런 구간을 갔을 때 경박스럽게 차가 우당탕탕 하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충격 흡수를 완벽히 해준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리 이음새를 지나갔을 때도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크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정말 열심히 충격을 흡수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여기서 열심히 흡수만 해주고 너무 컴포트하게 해주면은 잔여 진동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이 서스펜션의 부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무 부싱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컴포트한 하체를 세팅하기 위해서 너무 무른 고무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잔여 진동이 발생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포토를 밟았어요. 그러면 북신하면서 충격을 쑥 흡수해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둥둥둥 이런 식으로 바운싱이 들면서 좀 안 좋은 승차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EX30은 북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잔여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체 세팅은 급보다 좀 더 상회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윈드 노이즈는 약간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앞에 보시면은 대시보드 앞에 사운드바, 하만카돈 사운드바가 들어가 있잖아요.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이빙을 하신다면은 뭐 이 정도의 윈드 노이즈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사운드바 이거 실행을 시켜볼게요. 간단합니다. 음성 인식으로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볼보 시승 음악 틀어줘. 아이고 톨게이트가 나와서 사운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톨게이트를 만났습니다. 할 수 있겠죠? 통과를 뽑아주십시오. 타이트는 빠르고 사실 보통 시승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가본, 그러니까 초행길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비 보느라 바쁘지, 차량 느껴보느라 바쁘지, 그 와중에 보통 저는 이제 운전할 때는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 세팅 신경 써야지 되게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순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무튼 지금은 살짝 커브진 구간을 가고 있는데 요랬을 때에도 토크들이 꽤 고르게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립력이라든지 이 차체의 거동성이나 안전성들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좋습니다. 차체 사이즈만 보면은 혼자나 둘이 타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요 EX30을 운전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뭔가 패밀리, 그러니까 나 혼자 말고 다 같이 타는 차로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진짜 거의 극강으로 딱 하면서 여태까지는 원페달 드라이빙 안 썼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볼보 차량들이 요 핸들 뒤편에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가 없거든요. 요거는 내연기관도 동일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좀 회생제동을 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서 요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제가 쭉 가속하다가 발 떼볼게요. 발 떼면 일반적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페달 드라이빙과 비교했을 때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뭔가 유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원페달 드라이빙을 했을 때 뭔가 너무 확 잡혀가지고 진짜 막히는 구간, 정체 구간에만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볼보 EX30에 들어가는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되게 스무스하게 회생제동을 개입을 시켜주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줄고 나서부터는 완전 감속할 때까지 그때 회생제동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회생제동 개입량이 약간 조절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EX30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39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SUV 정도의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터널에 진입을 하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더 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시키고 다닐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좌측에 핸들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가감속은 물론이고 차선 보조, 핸들 보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전방에 보시면은 앞에 차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 인터페이스만 보면 좀 테슬라를 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후방에, 측후방에 차 왔을 땐 주황 색깔로 따로 표기를 해주고, 와, 확실히 차세대 UI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다릅니다. 기존의 볼보가 가지고 있었던 UI보다 훨씬 좋아요. 그냥 테슬라를 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볼보 EX30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5가지를 고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컬러. 지금까지는 북극광 컬러였고요. 이게 뭔가 오로라를 형상화한 컬러라고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북유럽의 황혼이라고 해요. 뭔가 약간 노을빛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인터페이스하고 같이 보니까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여름 컬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막 진짜 막 8월의 여름 한낮에 진짜 막 쨍쨍하고 막 매미 옆에서 막 시끄럽게 막 울어 제끼고 그랬을 때, 태양을 봤을 때 진짜 덥다, 더워 죽겠다 했을 때 그 컬러를 표현한 것 같긴 해요. 벌써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도해, 그러니까 바닷물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슬이 비춰지는. 와, 근데 일반적인 차량에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요즘 RGB 컬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브랜드의 다른 전기차를 탔는데 똑같이 다 RGB 컬러를 쓰니까 사실 무드 감상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거기서 좀 패턴을 다르게 하고 간접식이나 집적식이냐 해가지고 약간 감성을 바꾸는데, 볼보에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랄까 좀 이렇게 컬러 테라피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면 원톤도 아니에요. 뭔가 투톤인 것 같으면서도 그라데이션이 쫙 깔려 있으면서 상당히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둡죠, 여러분? 제가 라이트를 다시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욕 컬러라고 합니다. 진짜 뭔가 숲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수펙 컬러 요게 뭔가 이 EX30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외장 컬러는 EX30의 키 컬러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블루 컬러거든요. 실제로 보면 진짜 구름 같습니다. 이런 마시멜로 구름 같은 바디 컬러의 EX30을 타면서 이렇게 산림욕까지 한다니 너무 좋은 느낌이네요. 제가 잠깐 인터페이스를 봤더니 차에서 띡띡하고 울려줍니다. 이게 전방에 적외선으로 운전자를 한번 봐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막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졸음 운전을 했어요. 막 하품 하고 막 눈 감고 그러면은 띡띡띡띡 하면서 일단 사운드로 울려주고 나중에는 이게 진동이라든지 팝업 형식으로 알려줘서 운전자가 좀 주의 산만하다거나 운전에 집중을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정신 차리게끔 만들어주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운전자 주의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엄청 신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정속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운드 시스템 해보겠습니다. 볼보 시승 음악 틀어줘. 와, 진짜 그러니까 억대 차량들 제외예요. 뭐 벤틀리라든지 진짜 비싼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어차피 비싼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었을 때 좋아요. 근데 5천만 원 미만대 차량에 들어가는 사운드 시스템 중에서 와, EX30이 단연코 최고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40W의 하만카돈 사운드바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렉시콘에서 뱅앤올룹슨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뭐 사운드 시스템이 좋아지긴 했는데 렉시콘이 들어갔었던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옵션을 넣더라도 750인가 한 800W 정도의 이 사운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볼보의 EX30은 1040? 1000W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진짜 슈퍼카 급의 그런 차량들에 들어가는 사운드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코어 트림과 울트라 트림 간의 가격 차이가 한 400만 원 초반대가 나긴 하거든요. 물론 옵션 차이가 좀 많긴 해요. 에이다스의 개수라든지 뭐 약간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하만카돈 사운드 같은 경우도 코어 트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운드바만 생각하면은 사실 옵션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와, EX30을 사실 거면은 무조건 울트라로 사세요. 무조건. 와, 진짜 이 하만카돈 사운드바만 또 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차량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적인 요소로도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부피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EX30은 어쨌든 간에 소형급이잖아요. B 세그먼트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운드 시스템을 이 앞쪽에 많이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뭐 센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B 세그먼트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쾌적한 편이고 또 사운드바가 전방에 있다 보니까 진짜 뭐랄까 좀 콘서트홀에 들어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앞에서 쫙 울려 퍼지는데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와. 아무튼 풀악셀을 밟기 전에 본격적으로 코너링을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까는 너무 저속에서 제가 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짝 속도를 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스티어링 휠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스티어링 느낌이 여태까지는 중간으로 했었고요. 이제는 단단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부드러움, 중간, 단단함. 자, 지금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보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요랬을 때 지금 코너 구간을 가게 되면 확실히 핸들 무게감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핸들링을 했는데 큰 회전 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게 코너 구간이긴 한데 코너가 다소 완만하네요. 그립력 좋아. 그립력 좋아요. 이게
스티어링 휠을 단단한 모드로 바꿔두니까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스티어링 휠 뭐 감도를 바꿀 수 있는 차량들과 브랜드가 많긴 하지만 사실 바꾼다고 해가지고 막 극적인 변화가 있는 차량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EX30은 뭔가 엔트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뭔가 드라이브 모드로 확확 바꾼 것처럼 이 스티어링 휠 토크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거 뭐랄까 반전 매력인데요. 이거 코너가 심한 구간인데 요랬을 때 진짜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시승 차량이고 또 지금 공도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하면 당연히 안 되긴 하지만 만에 하나 드리프트를 하더라도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침 또 후륜 구동이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이거 윈도우 열어주는 게 여기 센터에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지금 이 윈도우를 닫으려고 여기를 봤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사실 이 도어 윈도우를 세팅하는 게 센터에 있는 차가 지금 3번째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시트로행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DS, 지금 한국 시장은 철수를 했죠. 아무튼 DS7이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이 아이오닉 6였던 것 같습니다. 그 차량도 이게 이 윈도우를 조절하는 게 이쪽에 있어서 살짝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EX30도 이 중앙부에 있어서 살짝 불편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사람은 뭐 적응의 동물이라고 계속 이 차가 내 차잖아요. 계속 타다 보면은 또 이게 적응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른 차를 타면은 뭐지 없네 이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약간 도착지에 다가가기까지 살짝 거리가 있어서 풀악셀을 한번 밟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낮추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제가 다시 꺼놨어요. 여태까지 썼다가. 자, 그럼 속도를 낮춘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야, 즉각 토크감과 함께 뒷바퀴에서 쫙 하고 밀어줍니다. 토크감이 굉장히 강렬한데 와,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 굉장히 화끈하게 달려주고 있고요. 지금 초고속 영역에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특히 지금 교량 위력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급 중에서는 비교적 고속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훌륭해요. 와, 차체가 지금 이렇게 가벼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갈수록 불안하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비활성화 시켰을 때에는 한번 가속을 쭉 하고 나서 이 속도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탄력 주행이 비교적 잘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엑셀 이렇게 밟아도 와, 뒤에서 탁 이 구동시켜주는 느낌이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확실히 이 경량 차체에서 오는 날렵함이 있어요. 그래서 EX30 자체가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행 감각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는데 못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EX30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비교적 나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일상주행이라든지 데일리카로 탔을 때 편안하게 가는 거를 좀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엑셀레이터를 밟는 족족 레이팅 없이 상당히 빠르게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형급에서 이렇게 고속 안정성이 좋은 차량이 별로 없긴 한데 EX30은 되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30은 272마력의 35토크, 내연기관으로 치자면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동급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에는 토크라든지 마력이 막 엄청나게 출중하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이 정도면은 일상주행을 했을 때 이 가속감에 있어서는 불편함이라든지 부족함은 전혀 느끼시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진짜 기착지에 다 와가거든요. 제가 한 65km 정도 주행을 했고 거의 고속 위주로 주행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막히는 길에서 최적의 주행 조건과 최적의 전비를 보여주는데 저는 정반대로 달렸어요. 막 고속으로 밟고 계속 고속도로로 와서 지금 현재 한 65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그랬을 때 지금 55%가 차 있습니다. 아까 출발했을 때는 71% 정도가 차 있었는데 배터리는 55%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0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 온도라서 그런지 비교적 준수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착지까지 들렸다가 다시 출발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하루 종일 EX30을 타고 주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EX30의 배터리는 36%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10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트립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한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트립 정보가 한눈에 전비가 몇 킬로가 나온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몇 킬로를 오늘 주행을 했는지, 그리고 주행 시간, 뭐 요렇게 킬로와트 수 얼마 썼는지 요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비를 보려면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EX30의 복합 전비는 리터당 4.8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눈에 트립 컴퓨터상으로 봤을 때 볼 수가 없고 일일이 나의 주행 시간, 주행 거리, 킬로와트 수 막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전도 하고 오늘 초행길에다가 지금 또 약간 늦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열심히 운전을 하느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주세요. 아무튼 전비는 그냥 소소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여기 아쉬운 게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351km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WLTP, 그러니까 해외라든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되게 혹독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말이 좋게 뚜렷하다지 겨울에는 추워 죽고 여름에는 더워 죽고, 아무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온에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아무래도 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튬 인탄철 LFP 배터리보다는 NCM 배터리가 조금 더 주행 가는 거리가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EX30은 WLTP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460km가 나오거든요. 근데 국내로 오니까 어때요? 100km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령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기아의 EB3 스탠다드는 배터리가 조금 적은 게 들어가요. 한 50kW급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그것도 한 복합 한 35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방금 말한 EB3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3,900만 원이에요. 얘 EX30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이 4,700만 원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한 8,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찾으신다면은 EX30은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 가는 거리가 드라마틱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충전 속도 같은 경우도 뭐 현대기아에서 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 플랫폼 같은 경우는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급속 350kW급 초급속 충전으로 막 10%에서 80%까지 막 18분에 막 바로 이렇게 쏴주는데, 얘는 그렇게 초급속 충전도 지원이 안 될 뿐더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충전도 오래 걸리지, 주행 가는 거리도 떨어지지,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포인트로만 봤을 때는 가성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EX30을 어떤 분들께 추천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포지션이 딱 XC40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볼보의 내연기관 소형 SUV인 XC40 같은 경우도 동급 SUV, 뭐 현대기아라든지 국산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은 차들 정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C40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 브랜드의 네임밸류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만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X30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차라리 EB3 적극 추천드리고요. 나는 뻔하지 않은 전기차를 원하는데 컴팩트한 차체를 원해, 그러면서도 안전장비와 편의 옵션이 풍부한 차를 원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X30의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용량 66kW 수는 무난해요. 그리고 NCM 3원기니까 괜찮아. 다만 제조사가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거의 쓰지 않은 브렘트, 그러니까 지리자동차의 사나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리자동차도 중국 자본의 브랜드죠. 중국 청도, 다칭, 다이조 이 세 곳에서 EX30이 제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브랜드가 스웨덴인데 제조는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러면은 실구매 입장에서는 반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으면서도 아쉬운 전기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이 언제 업로드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을 땐 해외에서 EX30 크로스컨트리가 아마 공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EX30 베이스로 CC, 그러니까 크로스컨트리가 출시가 된다고 해요. 크로스컨트리 전용 디자인과 함께 전용 서스펜션이 탑재가 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해외,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라든지 크로스컨트리의 장르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시승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최초 시승기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구간과 처음 가는 초행길이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보다 정교한 시승기는 제가 본편 시승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